안녕하세요. 화학세상의 화학세일짐의 김근아입니다. 물이란 무엇일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백만 아니 수천만 가지의 물질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물질이며 가장 놀라운 화합물, 돌연변이 물질이라고도 하는 물. 오늘은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일부 물은 지구의 에어 컨디셔너에 이어서 2부 얼음이 있어 얼어 죽지 않았다입니다. 물은 온도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가 아주 독특한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은 그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들고 그래서 밀도가 커지는 것이죠. 따라서 물질은 같은 부피에서 기체일 때 가장 가볍고요, 고체일 때 무겁죠. 액체는 그 중간 정도라 보면 되겠죠. 그러나 물은 4도씨에서 가장 부피가 줄어들고 밀도는 커집니다. 물은 다른 물들과는 달리 고체인 얼음일 때 부피가 액체일 때보다 8% 정도 불어납니다. 그래서 얼음은 물보다 가벼워 물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뜬다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체가 생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성질입니다. 얼음이 없었다면 지구는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음이 가득 담긴 냉커피 한 잔 그냥 보셨죠? 둥둥 떠있는 얼음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정도로 단순하게 이해하신 경우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얼음이 물보다 무거웠다면 겨울이면 강이나 바다가 얼기 시작하면 얼음이 물 밑으로 가라앉아서 바닥부터 얼음으로 변해 온통 얼음천지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얼음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은 표면부터 얼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추위가 오더라도 얼음이 보온덮개 역할을 하여 그 밑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겨울철 내내 꽁꽁 얼어있던 하천이 봄철이 되면 얼음 밑에 하천물이 졸졸 하루로 흘러내려갑니다. 물고기와 함께 말입니다. 우리는 겨울이 되면 꽁꽁한 호수에 구멍을 뚫고 낚시하는 즐거움을 얻기도 하지만 얼음의 부피 팽창으로 인하여 보일러 관이 또는 상수도 계량기 등이 동파되는 불편을 겪기도 하죠. 40~50년 전 저의 어릴 적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시절은 수돗물 공급이 여의치 않아 먹는 물을 항아리에 보관하여 사용하셨죠. 추운 겨울철이 되면 항아리에 물이 얼어 항아리가 깨지는 난처한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면 물 항아리가 깨지지 않도록 보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었죠. 물은 온갖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물을 먹지 않고 물만 먹어도 1개월 정도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물을 먹지 않고서는 생명을 일주일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물 분자는 수소 결합을 통한 극성 분자들의 그 특성으로 거의 모든 물질을 녹이는 막강한 용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용재류는 어떤 특정한 물질을 녹이는 능력은 대단합니다만 다양한 물질을 녹여내지는 못하죠. 그러나 물은 다양한 물질을 녹이는 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물에는 많은 양의 산소, 철, 칼슘 등 다양한 영양분이 녹아 있어서 물속의 생물, 육지의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가 물을 마신다는 것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물에 대한 두 번째 얘기, 얼음이 있었기에 생명체들이 살아 있었으며 다양한 물질을 녹이는 물로 인하여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물을 통하여 자연의 신비함과 섭리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물에 대한 세 번째 얘기가 계속됩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